다섯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아트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아트는요, 저희 프리미엄 라인에 있는 마린블루 시리즈의 5번 컬러, 베이스 컬러에 제 화이트로 타라시코미 꽃 디자인을 한 아트예요. 보시면은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타라시코미 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색상은 지금 프리미엄 라인의 마린블루 5번이에요. 전체로 풀코트 할게요. 지금 클리어 팁에 바르고 있는데 발색력이 굉장히 좋아요. 하고 램프에서 LED에서 30초, UV에서 1분 큐어링 하도록 할게요. 지금 프리미엄 라인인데 보시면 저희들이 셀프 레벨링이 굉장히 잘 되는 템이에요. 그리고 발색 엄청나게 좋은데 저희 제품의 특징이 셀프 레벨링이 온도에 따라서 돼요. 다른 회사처럼 막 발라서 내가 셀프 레벨링을 시키거나 내가 별로 없애는 게 아니고 발라두면 나중에 자기가 알아서 번져서 그냥 딱 셀프 레벨링이 되니까 굉장히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 바로 화이트로 꽃 디자인이 들어갈 거고요. 팔레트에 리얼 화이트 컬러를 3방울 떨어뜨려 놓을게요. 그리고 옆쪽에는 젤 클렌저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브러쉬에 젤 클렌저를 적셔주시면 돼요. 지금 사용하는 브러쉬는 아트 브러쉬예요. 둥근 모양의 브러쉬고요. 기본적으로 둥근 꽃이나 꽃을 그릴 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젤 클렌저를 컬러에 믹스를 해서요. 굉장히 묽게 나올 수 있도록 클렌저 양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꽃을 디자인할 거고요. 이대로 그리면 클렌저 양이 너무 많아서 디자인이 번지기 때문에 키친타올에 한번 흡수시켜 주시고 꽃 그릴 거예요. 그래서 꽃 중심 생각하시고 꽃잎을 크게 바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바깥쪽 테두리는 얇은 선이 있고요. 안쪽은 자연스럽게 펴지고 있어요. 원래 꽃이 총 5잎인데요. 5잎이 다 들어가면 손톱 많이 꽉 차기 때문에 지금 정도로 4잎 내지 3잎 정도 그려주시면 돼요. 지금 발색이 굉장히 옅게 나왔고요. 한 번 더 믹스를 해주세요. 여기서는 클렌저 양을 조금 줄여서 색감이 조금 더 진하게 나올 수 있도록 믹스해 주시고 한 번 더 흡수시키고요. 방금 그린 꽃잎의 절반 정도의 크기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려주시면 꽃잎 2장이 겹쳐진 느낌으로 입체적인 타라시코미 느낌이 돼요. 그리고 여백이 있는데 꽃을 또 그리기엔 조금 자리가 좁으면요. 약간 꽃잎이 흩날리는 느낌으로 다양한 크기로 몇 개 군데군데 찍어주시면 완성되실 때 약간 꽃잎이 흩날리는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작업하고 큐어링 할게요. 지금 보시면 타라시코미 아트를 할 때 바로바로 저렇게 그림을 그릴 수 없어요. 하나 그리면 큐어를 해야 되고 또 하면 큐어를 해야 되고 다시 위에 덧붙이면 베이스 재료냐 이런 걸 바르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저희 보시면 밑에 미경화가 없으니까 바로 들어갔고요. 그렇죠? 해도 번지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굉장히 손쉽게 타라시코미 아트를 할 수 있어요. 저희들. 지금 이 상태에서요. 라인 작업을 간단하게 해줄 거예요. 꽃의 중심에 얇은 수술들을 그려줄 거거든요. 지금 사용하는 브러쉬는 롱라이너고요. 약간 얇고 긴 선을 그릴 때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중심에서 굴곡을 웨이브로 주면서요. 길게 수술 부분을 빼주세요. 제가 꽃이 완성되고 중앙에는 오로라 파츠를 부착할 거기 때문에 너무 짧게 그려주시면 수술이 가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곡선을 주면서 쭉쭉 빼주세요.
이렇게 수술 라인까지 그렸고요. 조금 시원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테두리 부분도 화이트로 그려주도록 할게요. 지금은 리얼 화이트로 계속 아트를 타다시코미부터 라인까지 다 작업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런 테두리 그릴 때 그리고 나서 라인이 번지거나 울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계속 그리고 있는 거 보면 한 번의 발색으로 울거나 하지 않고 굉장히 쉽게 작업하고 있어요. 라인까지 다 그렸고요. 여기서 큐어링 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화이트 종류가 두 가지가 나와요. 프리미엄 라인이 있고 저렇게 난 일반 라인 중에서 리얼 화이트가 있어요. 리얼 화이트 같은 경우는 원장님들이 생각한 그냥 화이트, 정말 발색 좋고 프린트 같은 거 했을 때 번지지 않고 라인 아트를 할 때 절대 번지지 않아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원하는 나 품질로 아트 하기 싫은데 뭐 하기 싫은데 이럴 때 그냥 얘 쓰시면 돼요. 그래서 LED에는 유광등만 되면 전혀 문제없이 큐어가 돼요. 근데 UV에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알고 또 가져가야 될 상식이면서 넬리스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램프에 관해서예요. 그렇죠? 근데 뭐 램프의 파장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잘해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자, UV 램프를 36W짜리를 내가 썼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내가 만약에 샵에 직원이 3명이에요. 그러면 얘는 석 달에 한 번씩 램프를 전체를 다 갈아야지 36W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와트 수가 떨어지고요. 1년 정도 안 갈았다. 뒤에 딱 램프를 봤는데 램프 끝이 약간 검게 변했는데 불은 들어와.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는 15W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LED 램프 반영구적으로 쓴다라고 얘기를 하죠. 영구적인 게 아니고 반영구적이에요. 반영구적이라는 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가 반영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 말할 때 뭐 만 시간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죠. 1년 지나면 바꿔야 돼요. 네. 램프는 계속 하더라도 램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와트수를 하다 보면 PCB 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와트수를 조정을 하는데 얘가 계속 쓰다 보면 얘가 출력이 약해져요. 불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30초만 부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되게 많이 부잖아요. 또 붓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출력량이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들은 계속 그냥 불이 들어오니까 쓰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요. 리프팅이 우려날 수도 있고 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냥 뭐 나중에 깨질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램프는 기본적으로 1년에서 정말 오래 간다면 1년 반 만에 바꿔야 돼요. 그게 정석이에요. 근데 램프에 원장님이 너무 돈을 투자를 안 해요. 사실 젤은 100만원, 200만원씩 막 사시는데 램프는 10만원, 15만원 그러면 이거 다시 생각해봐야지 뭐 이러면서 안 사. 저는 사실은 요즘에 UV 램프 아직까지 많이 쓰세요. 왜 쓰세요? 얘기하면 예전부터 썼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꼭 쓰는 데이 UV만 되는 게 있어서. 근데 이제는 사실 UV 램프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석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갈 수 없는 거고요. 요즘에 젤 자체가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원장님도 컬러 쓰면 핑크색, 베이지색, 오렌지색 색깔 변화요. 처음에 예쁜데 점점 색깔이 변하는 것들 엄청 많아요. 이거 색깔 변했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UV와 LED 겸용의 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UV 게시제라는 걸 넣어요. 그러면 그게 원래 LED 전용만 하면 395에서 405 나노미터 파장에 맞는 것만 딱 쓰면 되는데 UV까지 가면 360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럼 이 파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럼 거기에 맞는 게시제를 넣다 보면요. 예쁜 색깔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색깔들이 잘 안 예뻐요. 지금 많이 예쁜 색깔들이 나오는데 문제가 정말 예쁜 핑크나 베이지나 이런 아이템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오렌지. 그거는 그 UV 파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LED를 쓰시는 게 훨씬 더 낫고요. 그러니까 젤들도 저도 사실은 제가 젤을 만들지만 젤 회사들도 LED 전용 젤을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색깔을 가져갈 수 있고 색깔이 변색이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원장님들 중에 40%는 UV를 쓰세요. 근데 그 보면 또 UV 젤을 쓰시는 분도 없어. 하드젤 요즘에 잘 안 쓰잖아요. 예전에 하드젤을 썼는 이유가 뭐예요? 오래가기 때문에 하드젤을 썼잖아요. 근데 지금 하드젤보다 다 더 오래 가요. 이 젤들이. 근데 왜 UV 램프를 쓰시냐고요. 그 UV 램프 쓰면요. 전기세도 더 많이 들고요. 오래 계속 넣으면 손도 탈 수도 있고요. 열도 더 많이 나요. 부피도 더 크고. 되도록이면은 LED만 쓰세요. 그게 원장님도 좋고 고객님한테도 좋고 되게 유지롭고. 지금 라인 작업해서 큐어링 돼서 꺼냈고요. 이제 꽃 위에 파츠를 붙이기 전에 은은한 펄을 발라줄 거예요. 저희 프리미엄 젤 라인에 있는 글리터 2번 컬러예요. 보통 이런 꽃 위에는 펄을 올릴 때 입자가 너무 크면 디자인이 가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입자가 고운 아이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보시면 중앙에서 바깥으로 약간 퍼지듯이 은은하게 펄을 발라줬어요. 보면 입자가 굉장히 곱고 오팔 펄이랑 디자인 위에 올리셔도 예쁘고요. 기존의 그라데이션이나 이런 아트 할 때 위에 살짝 올려주셔도 예쁜 펄이에요. 저 펄을 가지고 계시면 딱 좋은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대부분의 펄감이 있는 젤들은요, 저렇게 투명한 아이들은 미경아들이 굉장히 미끌거리면서 많아요. 그래서 젤 위에 아트를 올릴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올리거나 아니면 젤을 밑에 깔리면 다 닦아내거나 울퉁불퉁하게 경우가 많은데 쟤는 미경아들이 없는 젤이에요. 펄인데도. 그래서 아주 얇게 발려요. 그리고 펄이 가라앉지 않아요. 그래서 아트를 할 때 굉장히 사용하기 편한 펄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꽃의 중앙에 오로라 파츠를 부착을 해줄 거예요. 오로라 파츠는 두 가지 크기가 있거든요. 크고 작은 게 있는데 오늘은 작은 걸로 중앙에 붙이도록 할게요. 지금 사용하는 젤은 익스텐션 젤이에요. 연장도 가능하시고 오버레이나 랩핑까지 가능한 젤이고요. 파츠나 스푼을 붙일 때도 지금처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오로라 파츠는 밑에 단면이 일자이기 때문에 젤을 묻혀서 살짝 눌러주시면 단면에 안정적으로 잘 부착이 되고요. 위쪽에 젤이 약간 차오르면서 꽉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큐어링 하도록 할게요. 오로라 파츠 아트 보여드릴게요. 오로라 파츠 같은 경우는 컬러가 4가지 컬러가 있어요. 진주색이 있고 핑크색이 있고 살구색이 있고 투명한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렇게 보면 이 색인데 손톱의 움직임에 따라서 얘가 살짝 색깔이 다 변해요. 특히 얘랑 얘는 같은 색깔, 같은 아이예요. 근데 바탕색에 따라서 완전 다른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붙일 때마다 느낌이 조금 틀려서 굉장히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얘가 괜찮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저는 사실 네일 하면서 이렇게 아트나 이런 거 되게 좀 즐겨하는 사람이 아니고 파츠 특히 붙인 거 너무 싫어했어요. 걸리고 이런 것도 싫고. 그래서 근데 한 번씩 리본이나 이런 거 좀 예뻐서 여성스러워서 붙이는데 리본은 그냥 붙이면 리본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오로라 파츠 얘를 붙이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렇게 볼 때마다 색깔이 이렇게 자꾸 변해요. 자꾸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 있다가 나중에 이게 뗐어요. 근데 없으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붙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파츠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모양과 사이즈로 판매되고 있어요. 지금 윈드플라워 디자인은 끝났고요. 파츠까지 딱딱하게 잘 부착이 됐고 저희 퍼펙트 탑젤이 있어요. 퍼펙트 탑젤로 아트 마무리 할게요. 보시면 바르실 때 파츠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발라주시고요. 탑젤을 바르면 광택이 죽거나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오로라 파츠 같은 경우는 오히려 광택이 더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퍼펙트 탑젤은 1분, LED 1분, UV 2분 큐어링 해주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저희 퍼펙트 탑젤을 써보신 분들이
있고 안 써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비 때부터 저희가 퍼펙트 탑셀은 원체 많이 판매가 돼서 다 같은 미경화가 없는 탑셀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좋은 이유는 굉장히 탑셀이 두꺼워요. 그래서 광택도 2배, 유지력도 2배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탑은 유지력이 상관이 없는데 왜 2배라고 얘기를 하느냐. 스크러치가 그만큼 안 나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훨씬 더 얘가 오래 간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근데 대부분 두꺼운 탑셀의 문제점은 이렇게 손톱을 두드렸을 때 깨져요. 그 다음에 이 액션을 탁 치면 여기가 손톱이 아파요. 그쵸? 그래서 잘 그렇게 길게 안 쳐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치죠. 이게 괜찮은 이유는요. 저기 우레탄이 들어있어서 충격을 흡수해요, 탑재. 그래서 끝을 치더라도 아프거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얘가 우레탄이 원래 노래요. 그래서 원래 저희 아트를 딱 보면 화이트에 노랗게 옐로우니 형상이 일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원장님들이 사가시면 옐로우니 일어난다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왜? 나는 안 일어나는데 왜 자꾸 원장님들이 갖고 가면 일어나지? 계속 컴플레인이 걸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냥 원래 저희가 파스텔도 발라색에는 얘 바르면 좀 노래질 수 있어요. 그거는 딴 탑셀을 바르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알았어요. 원장님들이 왜 노랗게 변하는지. 얘는 큐어링 타임을 딱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원장님들이 1분이라 그랬는데 2분, 3분씩 계속 오래 큐어링을 하시는 거예요. 얘가 20W에 1분만 큐어를 하면 끝이에요, 원래는. 근데 원장님들 가지고 계신 램프가 대부분 다 요즘에 36W, 48W에 강한 데다가 1분을 큐어링하면 그런 램프들은 보통 한 40초만 큐어링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그게 혹시나 덮으면 더 오래 가고 단단하고 광이 변할 거라서 자꾸 누르다 보니까 얘가 노랗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거는 그냥 딱 그 큐어링 타임만 딱 지켜서 빼고 나면 노랗게 변할 리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저희 아트나 저희 지금 이거 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얘 분명히 지금 노랗게 변해야 되잖아요. 안 변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그 큐어링 타임을 지키시면 되고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원장님들이 36W나 48W나 이런 거 있으면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왜 그 램프 쓰세요? 비싼 대표님? 시간 절약? 근데 그 시간 절약을 하세요? 정말로? 안 하잖아요. 똑같아요. 왜냐면은 이 손한테 이 손 넣으면 계속 넣었다 뺐다 계속 자기가 눌러요. 빼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봤는데. 근데 왜 이걸 해? 딴 거 아는데. 20W 쓰면 되는데. 손으로 바로 빼라고 그러든지. 고객이 막 눌러. 자기가 빼고 또 눌러. 빼 또 눌러. 계산해가 5분도 눌러. 5분. 문제 생겨요. 수축되고요. 크랙 현상이 일어나고요. 거의 얘가 계속 빛을 받으면 그 이게 받는 게 나중에 얘 유지력에 문제가 생겨요. 그 정말 20W가 넘는 램프를 쓰시면 초를 줄이든지 딱 한 번만 하고 빼든지 아니면 문제가 생겨요. 왜 그대들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램프를 저도 램프를 만들지만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48W 만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거 안 써도 돼요. 원장님들의 기본적인 네일 케어의 습성이나 우리나라 고객님의 습성에 따라서 36W 넘는 건 아주 제가 봐서는 안 좋은 거예요. 할 때마다 진짜.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열이 많이 나죠. 네, 열이 많이 나요.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가 딱 손을 넣고 내가 여기 손을 다 했어. 그럼 딱 클린저로 닦을 준비를 여기 땅을 딱 하고 있어요. 딱 내자마자 바로 막 닦죠. 그쵸? 램프 넣고 탑이 딱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딱 클렌저 묻혀갖고 딱 들고 있다가 나오자마자 바로 막 닦죠. 그렇게 되면 뭐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지만 탑에 광택이 죽어요. 에탄올이나 아제톤이나 얘들은 휘발이 강하죠. 열과 만나면 이런 거 있죠. 차가운데 뜨거운데 이렇게 빈소리가 이런 문제 생기죠. 뜨거운데 나한테 갑자기 차가운 걸 막 닦아요. 그럼 클렌저 닦기 전에 감이 죽어요. 그래서 원래는 집어넣고 나서 한 템포 쉬어요. 5초 정도 마음의 여유를 두고. 그래서 닦으면 엄청나게 광이 더 잘 나요. 근데 원장님들은 다 옆에서 누르고 있거나 직원들이 누르고 있어요. 옆에 있어요. 딱 나오자마자 자 닦을게요. 안 좋아요.
그래서 쉬고. 저희는 그래서 꼭 저는 저희 거는 10와트만 되면 된다고. 좀 제발 좀 오래 굽지 말라고. 오래 안 구우면 문제가 없어요. 네. 첫 번째 아트 인드플라워가 완성됐고요. 바로 두 번째 아트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아트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이스 아트는 브러쉬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고요. 와니 아트가 들어가고 이제 유리볼 파츠 만드는 것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밑에 형광 색깔은 오늘 통젤을 사용을 할 거예요. 지금 통젤에서는 네온 컬러는 6가지가 있고요. 오늘은 이거 핑크랑 오렌지로 2가지 컬러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팁에는 제가 베이스 젤을 미리 발라두도록 할게요. 베이스 젤은 제형 자체가 쫀쫀한데요.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고 있어요. 저희 베이스 젤은 별명이 킹왕짱 유지력 베이스 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때 고객님들 중에 지랄 맞은 손톱, 무조건 빨리 떨어지는 손톱을 저희 걸로 바르면 한 달 정도 가요. 저희가 사실은 진짜 이렇게 한 달 오래 가는 베이스 젤을 만들기 싫었어요. 돈이 안 돼서. 하지만 고객님들이 베이스 젤 원장님들이 오래 안 가면 싫어해서 할 수 없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 가면서 제가 항상 지랄 맞은 손톱도 무조건 오래 간다라고 얘기를 해서 팔아요. 판매를 해요. 영양 성분 다 들어있고요. 되게 좋은데 제가 기존의 베이스 젤보다 한 2배 정도 두껍게 가요. 그래서 얘는 중요한 게 본더나 프라이머를 사용하지 않아요. 무조건 한 달이 가요. 근데 본더나 프라이머를 꼭 써야 되는 손톱이 있어요. 어떤 손톱이냐? 네. 그라시아 베이스 젤을 쓰셨던 분들은 무조건 본더나 프라이머를 바르셔야 된다. 다른 제품은 상관이 없어요. 그라시아를 하신 분들은 전체적은 아니더라도 큐티클 라인에는 꼭 본더나 프라이머를 바른 후에 저희 베이스 젤을 바르고 2번 정도만 하시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그냥 하는 기본적인 것만 하고 하시면 돼요. 지금 베이스 젤이 큐어링 돼서 나왔고요. 여기 위에 이제 브러쉬 그라데이션을 할 거예요. 지금 저희 파셀 아트 브러쉬 중에 그라데이션 브러쉬라는 이 브러쉬가 있어요. 이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옆에 베이스 젤을 제가 덜어놨었고요. 브러쉬 한번 깨끗하게 세척하면서 한번 코팅을 했어요. 그리고 옆에는 제가 젤을 세로로 덜어놨죠. 지금은 세로 그라데이션을 할 거여서 손톱 폭에 맞춰서 파르트에 젤을 2가지 쓸 거니까 반번 나눠놨어요. 그리고 앞뒤로 브러쉬에 젤을 묻혀주시면 돼요. 지금 앞뒷면으로 다 묻혔고요. 브러쉬에 젤을 묻히면서 자연스럽게 그라가 나와요. 그리고 손톱에서는요, 큐티클부터 프리엣지까지 한 번에 내리는 게 아니라 아래쪽 프리엣지부터 위쪽으로 올라가 주시면 돼요. 중앙 쪽으로 점점 올라가 주세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주면 어느 정도 그라데이션 바로 나오고요. 사이드 쪽은 브러쉬를 살짝 옆으로 비틀어서 사이드 쪽도 발라주시면 돼요. 다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내려주시면 돼요. 그럼 굉장히 쉽게 그라가 나오죠. 손톱에는 안 될 것 같죠? 팁에는 잘 되는데. 제가 항상 이 얼굴을 딱 보면 저게 저렇게 자기는 팁일까봐 손톱에 다 묶어보여. 표정이 다 보여. 아니에요. 손톱이 진짜 잘 돼요. 저희가 저걸 딱 특허를 냈는 건데 발톱이 제 발톱 기준 같아요. 엄지손톱의 기준에 맞춰서 저를 만들었어요. 발톱도 한 번에 쫙쫙 다 내려요. 그러니까 얘를 많이 힘을 줘서 눕히면 얘가 쫙 벌어지고요. 살짝 들면 새끼손톱도 다 돼요. 그래서 쟤는 진짜로 사용해 보시면 이게 진짜 다 되는구나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저희 특허 받았어요. 저거 손발톱 전용 브러쉬.
해보시면 진짜 전 쉽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투코트도 하도록 할게요. 팔레트에 덜어놓은 젤은 계속 묻혀가면서 다른 손톱도 계속 묻혀가면서 작업하시면 돼요. 동일한 방법으로 중앙부터 아래에서 위로 쭉 내려주시고 사이드는 비틀어서 작업하고 퓨어링 할게요. 제가 저렇게 보면 굉장히 띠깎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발색을 원하시면 밑에 그냥 화이트 깔고 재바르시면 돼요. 그럼 훨씬 더 발색이 좋아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이런 거 물어보세요. 저한테 통젤이랑 폴리시랑 뭐가 틀려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똑같습니다. 통일동계 통젤이고 폴리시병에 들어서 폴리시젤이에요. 근데 왜 이게 나눠졌지? 원래는 통젤 자타입으로 먼저 나왔어요. 유럽에서 나오다 보니까 발색이나 이런 거를 좋게 하려면 폴리시병에 담으면 발색을 좋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띡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보면서 내일 리스트들이나 전문가들은 통젤을 다 써요. 근데 폴리시젤은 사실 굉장히 간편하게 만들면서 일반 리테일 시장에 이걸 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유럽 애들이나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일본 쪽이 왜 폴리시젤이 적게 사용하는지 아세요? 그네들이? 모르죠? 네. 왜 그런가 하면 걔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폴리시젤 새로운 테크닉을 배우기 싫대요. 통제를 내가 잘하고 있는데 이 폴리시젤을 받으면 이 폴리시젤을 다시 테크닉을 배워야 되는데 굳이 내가 왜 배워야 되느니. 근데 우리는 왜 폴리시젤인데 폴리시젤을 바르면 되잖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샥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폴리시젤로 아트를 나오는 폴리시젤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 다음에 중국. 요즘에 일본 조금씩 폴리시젤 나오죠. 그러니까 자꾸 한국에서 걔들이 와서 한국에서 폴리시젤 아트하는 거 보면 막 자기들끼리 쓰고 있고 난리가 난 거야. 어떻게 저걸 아트를 하지? 막 이러면서.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우리나라 원장님들은 접시들을 맞춰서 되게 그런 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반인들은 통제를 사용할 수 없어요. 사실은 거의 힘들고 그리고 전문적인 브러쉬를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통젤이 사고 나면 가격을 비싸게 받는 거예요. 예전에 통젤이 유지력이 좋았지 지금 통젤이 유지력이 더 좋지도 않아요. 폴리시젤이 원체 달라요. 근데 통젤은 꼭 쓰셔야 돼요. 아트를 할 때나 전체적으로 안 쓰시더라도 블랙, 화이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일반인들이 절대 접근할 수 없는 내가 전문가적인 그 느낌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통젤은 어느 정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퓨어링 돼서 나왔고요. 아트 보시면 세 번째랑 다섯 번째는 지금처럼 두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보시면 지금 6가지 컬러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로 그랄 할 때는 손톱 폭에 맞춰서 색을 분배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컬러로도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응용한 걸 보여드리면 가운데에 무지개 들어간 거 있죠. 이것도 색깔 발라놓고 브러쉬 그라데이션으로 쫙 해주시면 이런 무지개도 쉽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지금 베이스 그라는 완성이 됐고요. 위에는 이제 와니 문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통젤은 아트 화이트 2번 컬러가 있어요. 통젤에서 아트 화이트 컬러는 이렇게 1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럽고 선명한 라인을 그릴 수 있는 젤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약간 반투명한 느낌의 화이트예요. 그래서 일반 화이트 아니고 반투명한 느낌 화이트. 아트 화이트 2번에 베이스 젤을 제가 조금 더 믹스해서요. 조금 더 반투명하게 색감을 만들 거예요. 아트 화이트 2번 1에 베이스 젤 1대1로 믹스를 해서 만들게요. 그리고 이 컬러를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그러면은 원래 아트 화이트 2번 컬러보다 조금 더 투명한 느낌의 화이트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베이스 젤로 제가 떨어뜨리면서 와니 문양
여기다가 라인 브러쉬로 떨어뜨려 주시면 되고요. 베이스젤 제형 자체가 쫀쫀하고 쫀쫀한 느낌의 제형이라 와니 문양을 떨어뜨릴 때에도 문양이 더 예쁘게 잘 생겨요. 중앙 쪽부터 베이스젤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 주세요. 점점 베이스 젤이 퍼지면서 문양이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 쪽부터 말고 중앙 쪽부터 떨어뜨려 주셔야지 모양이 커지면서 예쁜 문양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퍼짐을 기다리면 어느 정도 표면이 평평해지는 듯한 그 정도까지 오시면 그 상태에서 큐어링 해주시면 돼요. 와니 아트를 할 때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밑에 컬러를 바르고 베이스, 와니 베이스를 바르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얘를 너무 두껍게 바르면 와니 아트가 잘 성공을 못해요. 최대한 얇게 발라야 되고, 저렇게 도트를 찍을 때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도트를 중앙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찍어 나가야 되는데, 도트를 하나 딱 찍고 두 번째 도트를 딱 찍을 때 얘랑 얘 사이가 3mm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밀어내면서 1mm 정도 선이 남아요. 근데 너무 가까이 밀면은 얘들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3mm 정도는 띄워 넣어야지만 얘가 멀어지면서 이렇게 쪼여지는 거고요. 사람 손이 할 때는 절대로 사이드 부분에는 와니를 도트를 찍으면 안 돼요. 무조건 흘러내려서 큐티클에 다 닿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가 뻥뻥 좀 비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렇죠? 지저분해 보여요. 그냥 테두리 집어넣으면 돼요. 라인으로 가둬버리면 되니까 사이드는 하지 말고 중간에 하되, 중간에 제일 큰 포인트가요. 크게 3개 정도만 우선 찍어놓고 밀어내는 방향 딱 본 다음에 사이사이에 찍어넣는 거예요. 그게 제일 편해요. 막 붙인다고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실패나고 잘못하면 징그러워 보이죠. 밑에 얇은 것처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크게 한 3개 띄워주고 얘가 쫙 벌어지면 나머지 찍어두면 한 사람 손에는 10개가 안 들어가요. 그래야지. 그리고 위에는 제가 유리볼 파츠를 만들어서 작업을 할 거예요. 유리볼 파츠는 사이즈가 이렇게 2가지 있어요. 보시면 모양도 좀 다른데요. 작은 사이즈는 정말 딱 동그란 모양의 유리볼 파츠고요. 두 번째는 동그란데 약간 반원 느낌의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유리볼 파츠예요. 그래서 오늘은 큰 걸로 작업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유리볼 파츠는 정면은 이렇고요. 뒤집어 보면 뒤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구멍이 위로 향하게끔 부착을 해주시고요. 안쪽에는 갖고 계신 펄이나 글리터, 기타 캐비어 이런 재료들을 안쪽에 채워주시면 돼요. 그냥 구멍 쪽을 약간 깔때기 삼아서 안쪽에 재료들을 채워주시면 되거든요. 재료를 채워주실 때에는 다 채워주시면 안 예뻐요. 그래서 볼 크기에 3분의 1 정도 맞춰서 안쪽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재료들을 다 넣어주시고요. 구멍을 마감해야 되겠죠. 만약에 재료를 넣고 아쿠아볼을 만들고 싶으시면요. 3분의 1은 재료, 용액은 3분의 2 정도까지 채워주시고 구멍을 마감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야지 동그란 기포가 들어가서 안쪽에 재료들이 움직이면서 아쿠아볼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익스텐션 젤로 유리볼 파츠 구멍을 마감을 할게요. 여기서 젤의 양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쪽까지 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당한 양의 젤을 이렇게 마감을 해주셔야지 얇게 마감이 돼요. 그리고 너무 적은 양을 하셔도 구멍이 마감 안 되니까 방금같이 적당한 양으로 잘 마감을 해주세요. 저 마감이 잘 될까 되게 좀 궁금하죠. 저희 익스텐션 젤은 되게 잘 돼요. 왜냐면
제가 자기들 들끼리 붙으면 이렇게 딱 잡아주는 힘이 있어서 구멍이 딱 막혀지는데 사회사 빌더들이나 뭐 그런 게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몇 개를 해봤더니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걸 쓰시면 좋아요. 그리고 유리볼 파츠는 두 가지 크기로 있고요. 안에 내용물을 쉽게 바로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5가지의 재료들이 같이 포장돼서 나와 있어요. 지금 유리볼 파츠는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바로 아트 위에 부착을 하도록 할게요. 파츠를 부착하실 때에도 젤을 사용해서 할 거예요. 저희 익스텐션 젤. 적당한 양을 발라주시고요. 그 위에 오로라 파츠를, 유리볼 파츠를 부착을 할게요. 하고 나서 램프로 큐어링 할게요. 캐비어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단어 넓잖아요. 그래서 밑에 컬러가 보이는 게 조금 예뻐요. 흔들리더라도. 근데 캐비어에 오일이나 저기 이렇게 물 같은 거를 그리세린을 넣으면 안 돼요. 물 빠져요. 네. 우리 회사 캐비어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 캐비어가 코팅이 안 돼요. 그래서 걔는 그냥 너 흔들리는 느낌으로만 사용하셔야 돼요. 지금 유리볼 파츠 부착했고요. 주변에는 뭐 스톤이나 참으로 장식을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통에는 줄참을 미리 잘라놨어요. 이런 줄참 붙이실 때 약간 표면도 울퉁불퉁하고 마감하는 게 좀 어려워서 잘 안 붙이셨잖아요. 저희 익스텐션 젤에 살짝 줄참을 담가서 살짝 양 조절해 주시고요. 익스텐션 젤이 묻은 그 상태 그대로 유리볼 파츠 주변에 이렇게 부착을 해주시면요. 쉽게 부착도 하실 수 있고요. 젤이 참을 둘러싸고 있어서 그 오돌도돌한 거친 표면도 잘 마감이 돼요. 이렇게 붙이고 큐어링 할게요. 그래서 기존에 되게 작은 참 같은 것도 딱 넣자마자 바로 빼서 그냥 손톱 이렇게 두르면 돼요. 하나하나 일일이 안 붙이셔도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전 익스텐션 젤이 굉장히 좋은 이유가 저희가 원래 걔는 그러니까 저희가 연장 젤로 나왔어요. 길 연장 젤로 나오고 오버레이를 할 수 있는 젤로 나왔는데 요즘에 참이나 파츠 붙일 때 이렇게 블루로 하면 백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나 젤이랑 안 붙어서 쑥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젤로 하면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을 하기도 쉽고 떼고 났을 때도 사실 글루로 쓰면 잘 못 쓰는데 젤은 또 떼고 났을 때 젤에서 속도를 깨끗해서 쓸 수 있어요. 다시 파츠를. 원래 우리는 안 쓰는 게 정석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이대로 마무리를 해주셔도 되고요. 약간 테두리에 제가 골드로 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이건 골드 펄이고 P003번이에요. 이 골드 같은 경우는 라인 아트도 다 가능하시고요. 프렌치나 그라 작업을 하실 때에도 굉장히 예쁘게 되는 컬러예요. 보시면 굉장히 부드러운 정도고요. 한번 터치로 이렇게 라인이 잘 나오고 있어요. 원래 지금은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데 매장에서 시술을 하실 때는 와니아트 끝나고 바로 골드 테두리 두르고 난 다음에 파츠 붙이시는 게 정석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시면 힘들어요. 나중에 붙일 때. 그 다음에 골드로 하면요. 더 색깔이 좀 차분해 보여요. 근데 조금 더 시원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실버 펄로 두르시면 되고요. 손이 하얀 분들은 흰색으로 두르시면 되고요. 손이 좀 까맣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렌지색으로 두르시면 돼요. 와니아트를 할 때 아트 준비돼서 아트를 판매하려고 볼 때 원장님들이 생각하는 게 화장 색깔을 계속 바꿔서 이렇게 아트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한 아트에 테두리만 계속 바꿔보세요. 그 느낌이 훨씬 더 달라요. 훨씬 더 깔끔하고 내가 굳이 컬러를 써서 머리를 쓸 필요가 없어요. 바깥 테두리만 다르게요. 지금 큐어링 됐고요. 퍼펙트 탑젤로 전체 아트 마무리 할게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다고 저렇게 했는데 샵에서는 유리 자체에도 컴팩트 탑재를 발라주시면 훨씬 더 스크러치가 덜 나요. 더 좋아요. 그래서 다 마무리하는데 이게 할 때 보니까 저도 이게 유리볼 파츠를 붙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제일 마감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만지면 걸려요. 매끄럽게 안 가요. 그러면 자꾸 저도 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지게. 그래서 마감할 때 무조건 마감은 밑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만졌을 때 매끄러우니까 사람이 만졌을 때 매끄러우면 기분이 좋은데 우들두들하거나 뭐 하다 걸리면 성격 안 좋은 사람이 계속 이렇게 해요. 그러면 또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딱 포인트를 잡고 있어야 돼요. 네, 두 번째 유리물 파트 완이 아트도 완성됐어요. 그리고 바로 세 번째 아트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아트는 물방울 아트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데 얘는 가루 그라데이션 작업이 들어가고요. 물방울 핸드 페인팅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베이스 컬러는 리얼 화이트로 한번 미리 발라놨고요. 바로 가루 그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색깔을 4가지를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가루 그라를 하실 때는 아까 세로 그라는 손톱 폭에 맞춰서 색을 분배했잖아요. 가루 그라는 손톱 길이에 맞춰서 색을 분배해 주시면 돼요. 리얼 화이트부터 마린블루 시리즈를 사용을 할 거고요. 1번, 3번, 4번은 차례대로 발라줄 거예요. 그리고 브러쉬를 베이스 젤에 한번 코팅을 해야 되니까 베이스 젤도 덜어놓고요. 브러쉬를 한번 정리를 하고요. 앞뒤로 젤을 묻혀주시면 돼요. 지금 브러쉬에 묻은 그대로 가루로 놔주시면 되고요. 아래쪽 말고 살짝 중앙 쪽 위쪽으로 좀 올라와서 젤을 발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더 터치하면 색이 너무 섞여서 한 가지 색깔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원코트에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느낌 나오고 나서 큐어링 해주시고요. 투코트 때 조금 더 깊이감 있게 발색 맞춰주시면 돼요. 브러쉬를 오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브러쉬를 세척할 때 어디에든 젤 클렌저나 아니면 브러쉬 클렌저를 사용하지 마시고 베이스 젤로 세척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브러쉬가 훨씬 더 오래 쓰고요. 이렇게 색깔을 딱 머금고 있는데 베이스 젤을 막 하면요. 베이스 젤이 컬러를 가지고 나와요. 다 토해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밑에 컬러가 있더라도 다시 베이스 젤을 바르고 딱 컬러를 바르면 그 컬러가 안 나와요. 베이스 젤 코팅 맞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젤을 사용하시는 게 진짜 좋아요. 그리고 브러쉬 옆으로 놓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투코트 해주시면 돼요. 중앙에서 아래쪽으로 조금 나오게. 그럼 굉장히 쉽게 작업이 됐죠? 완성 팁 보시면 얘는 위아래가 진한 느낌이고요. 얘는 아래가 진한 느낌, 위쪽이 진한 느낌. 이렇게 응용해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방울을 이제 그려줄 건데 팔레트에는 제가 리얼 화이트랑 블랙을 미리 덜어 놓을게요. 이렇게 바다 느낌의 블루가 됐고요. 두 번째 아트 때 와니 문양 넣었었잖아요. 이렇게 바다 느낌의 그라데이션 깔고 와니 문양 하시면 바다 아트도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물방울을 그리도록 할게요. 물방울이 동그란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반원을 먼저 그려주시면 되고요. 다양한 크기로 미리 그려 놓을게요. 물방울 동그라미의 반원은 제가 다양한 크기로 반만 그려 놓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젤도 제가 덜어놨어요. 브러쉬에 베이스젤을 묻혀서요. 선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바깥쪽 선은 건드리지 마시고요. 안쪽 선만 베이스젤로 경계를 풀어주시면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베이스를 발라놓고 안쪽을 그라데이션 해주세요. 안쪽 선을 이렇게 터치하면 자연스럽게 그라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묽은 제형으로 하면 바깥쪽 라인도 아마 번졌을 거예요. 근데 저희 베이스젤은 그 쫀쫀한 제형으로 지금같이 쉽게 그라를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블랙으로 반 그라데이션 해놓고요. 다시 화이트로 나머지 반 원을 그려주시고 동일한 방법으로 그라를 해주시면 돼요. 화이트 라인을 그려 놓으시고 안쪽을 펴주세요. 그리고 컬러제 양을 잘 조절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가운데 쪽이랑 저희 파란색의 바탕색이 비치죠. 이렇게 바탕색이 비치는 느낌이 돼야 물방울 느낌이 완성이 돼요. 컬러제 양이 너무 많으면 이 느낌이 안 나기 때문에 지금처럼 양 조절을 잘 해주세요. 지금도 어느 정도 물방울 느낌 나죠? 여기서 퓨어링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롱라이너나 아트브러쉬 짧은 브러쉬를 색청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베이스로 다 닦아내고 나서 한 번씩 완전 브러쉬 크게너로 이렇게 색청을 할 때가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브러쉬를 이렇게 우리가 딱 세워두잖아요. 색청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안료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브러쉬 끝에 얘가 몰려요. 그럼 브러쉬가 이렇게 벌어져요. 원래는 그래서 브러쉬를 색청하다 거꾸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브러쉬 이렇게 안료가 밑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끝만 살짝 씻으면 얘가 딱 나오는데, 이게 안 되면 눕혀서 말려야 돼요. 이렇게 세워두는 순간 끝에 안료가 다 내려와서 끝이 다 망가져요. 제가 지금 화이트랑 블랙으로 테두리 라인을 한 번 더 얇게 깔끔하게 따줬어요. 라인까지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방울에 반짝이는 광택 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화이트로 작업을 할게요. 블랙 라인 바로 아래에 처음에 콕 눌렀다가 얇게 길게 빼줄 거예요. 처음에 콕 누르고 얇고 길게 이렇게 쭉 빼주시면 돼요. 살짝 고정 퓨어하고요. 다른 작은 부분에도 광택 나는 부분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반짝이는 부분을 그려주고요. 조금 더 입체감을 주려면 밑에 쪽에도 그림자를 넣어주면 되거든요. 브러쉬에 베이스를 묻혔고요. 지금 사용하는 건 숏 앵글 브러쉬예요. 미니 사선 브러쉬. 포크아트 할 때 많이 쓰셨던 브러쉬일 거예요. 지금 베이스제 묻히고요. 한쪽에 리얼 블랙 사용해서 약간 브러쉬 그라데이션 줬고요. 어두운 쪽은 여기 화이트 아이라인 바로 아래쪽에 브러쉬 그대로 사용해서 안쪽을 그라데이션 넣어주시면 돼요. 화이트 라인 바로 아래쪽에 넣어주시면 어두운 부분이 표현이 돼요. 그러면 아까보다 조금 더 입체감 있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램프 되게 편해 보이죠? 네. 이 램프가 저희가 이제 특허 받았을 때 대구시랑 공동 개발해서 만든 램프거든요. 저 램프가 보아스예요.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원래 30초에 큐어가 되는 제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0초씩만 지금 큐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빨리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얘는 이제 휴대하기 간편해서 딱 잡으면 핸드폰보다는 작아요. 충전식이에요. 2시간 완충을 하면 20초씩 한 100회? 뭐 저도 80회에서 100회 정도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한 번 누르면 20초, 두 번 누르면 40초예요. 그래서 제 퍼펙트 탑젤이 원래 1분인데 얘한테는 40초에 돼요. 근데 저희 제품만 아니라 모든 젤이 20초 안에 큐어가 돼요. UV 젤도 큐어가 돼요. 신기하죠? 네. 그리고 얘를 딱 뒤집어 보면 원장님들이 예전에 충전식 뭐 이렇게 많이 사셨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거 보면 고장이 너무 잘 나서 이제 안 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휴대용이. 근데 중요한 거는 왜 그런 게 생기느냐. 예를 하면 배터리를 넣어야 돼요. 근데 이 배터리가 굉장히 작은 배터리가 나가는데 이 배터리를 넣고 나면 램프를 계속 켜고 끄고 하면 열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열을 빼주지 못하면 거기 안에서 배터리가 녹아요. 그래서 고장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큰 기계도 충전식이 고장이 많이 나는 게 배터리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뭐 구멍 나 있죠. 이게 열을 다 바깥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램프에 저렇게 하면 큐어를 했을 때도 열이 많이 안 나요. 그게 좋고, 그 다음에 작은 램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옆에까지 잘 꼽히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면 이게 반사경이에요. 반사경이라서 얘 같은 경우는 램프를 만들 때는 광양이라는 게 있어요. 빛의 양, 일정한 양, 그 다음에 조사 각도라는 게 있어요. 빛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조사각이 나와서 잘 큐어가 되느냐. 근데 얘는 그걸 딱 맞췄어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사실 이걸 개발을 했을 때는 왜 개발을 했느냐. 폐기할 때 샵에서 저도 샵을 그걸 하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큰 거 갖고 와야 되고 선 빼야 되고 저기 써야 되고 그리고 엄지나 잠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큰 거 넣고 빼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걸 해야 되겠다 싶어서 딱 얘를 했는데 사실은 얘를 딱 하고 나서 뒤집어서 이렇게 아니 그냥 놔 밑으로 눌러. 이거 너무 크게 잡았어. 가까이 멀리 당기세요. 보통 이렇게 하면 빛이 여기까지 나와요. 바깥까지. 그래서 어느 정도 걸치게만 해서 큐어가 돼요. 그래서 발을 딱 할 때 딱 보면 발이 다 들어가요. 아무리 높은 발이고 넓은 발이라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딱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가 사람이 이렇게 엉덩이 딱 들어가면 새끼발만 똑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램프라도 새끼발은 잘 안 붙어요. 원래 그게 바닥에 있어서 빛이 안 받거든요. 그래서 하되 새끼발만 10초 정도 따라서 부어주면 완벽해요. 그리고 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트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트를 하다 보면 5초 큐어, 3초 큐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얘만 뽑으면 되는데 계속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츠 같은 것도 붙일 때 얘 딱 붙이고 들어갔는데 벌써 얘가 삐뚤어졌어요.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오브레이 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얘가 있으면 그냥 그 손가락 하나만 딱 5초 큐어를 하면 돼요. 3초, 5초 큐어를 하고 전체적으로 마무리 한 번만 하면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너무 간편하다. 할 때. 얘 같은 경우는 램프가 10만 시간 사용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10만 시간이라고 해봤자 우리 핸드폰 배터리 1년 되면 짧죠. 배터리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하는데 저희가 생각해서는 저희가 이제 배터리를 LG 걸 썼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는 써도 상관없는데 3년 정도 쓸 때쯤 되면 좀 떨어지겠죠. 그럼 이게 계속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얘가 진짜 간편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저희 샵 같은 경우는 얘를 주고 나니까 다 얘로 바꿨어요. 손도. 진짜. 그리고 고객님한테 그냥 이렇게 얹히고 사람들한테 손 넣으세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내가 다 맞출 수 있으니까. 그게 훨씬 더 편해서 많이 사용을 하세요. 얘가 가격이 10만 원이에요. 원장님들이 왜 작은 게 그렇게 비싸? 크거나 작거나 가격이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제가 이걸 만드는데. 그리고 100% 국내 제품으로, 국내 기술로, 국내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저희밖에 없어요. 다 대부분은 뭐 중국에서 갖고 와서 조립을 하고 중국에서 갖고 온 그런 게 많은데 얘는 100%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불량률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안 하셔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행사할 때는 오늘 얘가 7만 원. 지금 물방울 그림까지만 그려진 상태고요. 여기에 익스텐션 젤로 정말 물방울처럼 한 번 더 엠보 느낌을 넣어줄 거예요. 라인 브러쉬에 익스텐션 젤 가득 묻혀서요. 중앙 쪽에서 동글동글 굴리면서 라인을 맞춰주세요. 테두리 라인까지 맞추고요. 다시 중앙 쪽으로 동그랗게 말아 올리면 중앙 쪽이 가장 높은 위치가 돼요. 그리고 표면 맞추고 큐어링 해주시면 돼요. 저렇게 볼을 올릴 때도 저기 넣으면서 가는 순간 퍼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보통 다른 젤을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테두리까지 맞추지 말라고 얘기해요. 좀 안으로 해서 가는 순간 퍼지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나오니까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세로그라 같은 거를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물방울을 막 한두 개 그렸을 때 아트비를 얼마를 받아야 돼요? 물어봐요. 근데 저거를 얼마를 받지? 5천 이상 받으면 안 해. 근데 솔직히 저렇게 익스텐션 젤로 엠버 볼을 딱 올리잖아요. 그럼 돈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뭐든지 간에 하나하나를 더 해야지 돈을 더 받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면적인 아트를 해서는 많이 받아봐요. 5천 원. 캐릭터 아트 내가 한 30분 머리 코 박지 않는 이상은 만 원 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뭔가를 얹을 수 있는 그런 걸 하는데 좀 익스텐션 젤은 좀 편하죠? 그리고 아트가 완성됐고요. 퍼펙트 탑젤로 마무리할게요. 퍼펙트 탑젤이 일반 탑젤의 광택이나 두께감이 2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같이 브러쉬 그라를 했기 때문에 약간 결 자국이 보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퍼펙트 탑젤 딱 바르면 정말 투명하고 약간 영롱한 느낌이 들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아트를 해놓고 저희 퍼탑을 발랐을 때 아트가 훨씬 더 예뻐 보여요. 지금 보시면 아까 봤을 때보다 조금 더 투명한 느낌으로 바뀌죠. 뽀얗고. 여기서 1분 큐어링 들어갈게요. 저희는 이렇게 브러쉬를 막 바르면 결이 생겼어요. 근데 그 결을 없애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큐어하고 퍼펙트 탑 바르면 그 결 없어져요. 안 보여요. 그래서 굳이 아주 꼼꼼하게 그렇게 안 바르셔도 될 정도로 퍼펙트 탑이 정말 간편하게 좀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 물방울 아트도 완성됐고요.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두 가지 아트가 남았어요. 두 가지 다 캐릭터 아트예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유니콘 아트를 보여드릴 거고요. 저희 쿨 파스텔 라인, 이번엔 새로 나온 쿨 파스텔 라인 사용해서 작업을 할 거예요. 제가 베이스 컬러는 리얼 화이트로 미리 깔아놨고요. 팔레트에는 오늘 사용한 컬러를 쿨 파스텔 라인을 1번부터 7번까지 쭉 꺼내 놓을게요.
좀 남으면 메탈릭 파우더 요즘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메탈릭 파우더 쉽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리프팅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가장 잠색 좀 잘 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사실은 저희 파텍 프리미엄 라인이랑 퍼펙트 탑만 있으면 끝이. 그리고 라인아트에 쓰일 모나코 8번, 마린블루 5번까지 꺼내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로 캐릭터를 그릴 거고요. 모나코 8번 버건디 컬러가 있어요. 이 아이로 이제 밑에 스케치 작업, 밑그림 작업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약간 짧은 라인의 아트 라이너 브러쉬를 사용하고 있고요. 저는 유니콘의 머리부터 그리도록 할게요. 유니콘의 머리 뒷부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코에서 다시 연결할게요. 그리고 아래쪽 턱을 머리를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목덜미 뒤쪽 목을 그리고 몸에서 다시 목으로 연결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위쪽에 귀를 그려줄게요. 지금 귀를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유니콘의 뿔은 여기 이마 위쪽에 그려주도록 할게요. 약간 꽈배기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시작은 좁게 점점 넓어지는 꽈배기 모양 있죠? 그리고 유니콘에 흩날리는 여기 머릿결도 위쪽에 라인을 그릴게요. 지금 저기 바탕에 저희 리얼 화이트 원컷 하는 거고요. 클렌저 닦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보시면 전혀 번짐이 없어요. 발색도 좋습니다. 저희 남아있는 미경화 젤이 아트를 할 때 보면 다른 젤들 이렇게 밀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딱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트하기가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지금 유니콘 머릿결까지 다 그렸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스케치 하듯이 그냥 밑그림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채색한 다음에 다시 최종적인 라인을 그리기 때문에 부담 없이 뒷작업을 하시면 돼요. 저희 컬러 중에 쿨 파스텔이 이번 여름 컬러로 출시가 됐어요.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색이 좋은 아이들로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다 여름에 네온 컬러나 블루 시리즈를 출시를 하는데 저희만 유독 이때 풀 파스텔 계열을 출시를 했어요. 그 이유가 제가 보니까 고객님들이 사실은 여름에 그렇게 네온 컬러를 잘 안 발라요. 그리고 네온 컬러를 잘못 바르면 되게 까맣게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손에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 색깔을 쓰면서 네온을 한두 개씩 집어넣으면 예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1, 2, 3번 같은 경우는 손이 진짜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느낌이. 그 다음에 4, 5, 6번은 시원하게 보이면서 차갑게 보여요. 중요한 거는 차갑게 보이는 4, 5, 6번은 손에 풀 컬러링을 하면 손이 까맣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프렌치를 해야 되고요. 패디 쪽에 있을 때 되게 예뻐 보이는 컬러예요. 얘 7번 같은 경우는 글리터인데요. 그냥 제일 그냥 두드리면 아트가 되는 건데 저기 안에 들어있는 글리터가 나이트나 내지는 저기 어디냐 노래방 가서 블랙라이트 있으면 그 빛이 야광돼요. 네, 그 야광이 아닌데 그 블랙라이트 빛을 만드는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풀파스텔 8번이 사실은 저희한테 가장 반응이 좋은 컬러예요. 이 컬러는 간섭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컬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이트에 바르면 이렇게, 블랙에 바르면 이렇게, 블루에 바르면 저렇게, 투명하게 바르면 이렇게. 그냥 바뀌어요, 색깔이. 그래서 아트 같은 아트, 젤을 쓰시면 무지막지하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아까 스케치까지 작업을 했었고요.
여기 쿨파스텔 라인 컬러로 유니콘의 여기 머릿결 안쪽을 색깔을 겹겹이 겹쳐서 무지개처럼 색깔을 발라줄 거예요. 머릿결 안쪽에 색깔을 선택해서 발라주시면 되고요. 보통 파스텔이나 다른 컬러들도 색깔 매치할 때 조금 섞어쓰기 고민되시잖아요. 근데 쿨파스텔 같은 경우는 톤이 정말 어떤 색깔하고도 겹쳐 쓰더라도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고민 없이 어떤 색깔을 넣으셔도 잘 어울려요. 지금 보면 큐어링 없이 그냥 색깔 바르고 그 옆에 바로 붙여서 채색하고 있어요. 끝까지 바르는 거 보시면 서로 웅그러지거나 뭉그러지는 거 없이 잘 고정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할 때 유니콘 케이스가 아까 하면서 우리 이거 배워서 이쁘다 하고 그냥 샵에서 절대 안 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거 이제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하다가 라인 잘못되면 문제도 되고 막 그런 그게 있으니까. 근데 아트감 같은 거 만들어 놓을 때 조금 사실은 좀 힘들더라도 저런 거 하나씩 해두면 아무래도 그 샵이 좀 아트를 좀 잘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거 해가지고 사실 저 정도 하면 제 하나 그리는데 2만 원은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처음 풀칼라링한테 3만 원 받는데 저거 2만 원 받으면 아무도 안 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안 하는 아트는 없어지는 아트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아트 짜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원장님이 1년 차부터 20년 차까지 있는데 아트에 천재적인 분들도 있고 아트를 못해서 스티커만 붙이는 분도 있는데 그 모든 충족을 시키기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단지 그게 요 제품을 써서 이렇게 편하게 나온다. 아까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라데이션 브러쉬 없으면 못해요. 근데 파라시코미 아트는 예쁜데 실색을 확실히 놓고 뭔가 할 때 계속 뭔가 큐어를 해야 되는 거 어려워요. 근데 저렇게 화이트로 그냥 화이트 꽃은 뭐 어디든지 해도 예쁘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돈도 좀 받기가 편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아트를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의 아트를 보시면 지금 바로가든 샵에 가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아마 아트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큐어링하지 않았고요. 머릿결 안쪽에 색깔을 무지개처럼 겹겹이 발라놓은 상태예요. 이제 뭉그러지거나 하는 거 없이 잘 고정되어 있죠? 큐어링 할게요. 쿨파스텔은 거의 발색이 원장님들이 딱 발라보면 우와 할 정도로 좋아요. 얇게 발리고 진짜 끝내줘요. 근데 얘가 이제 옐로우 있죠. 아까 보니까 핑크 있죠. 블루 걔들이 원래 UV랑 같이 하면 컬러 파트 예쁘게 발랐는데 가을 되면 색깔이 변하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쟤는 제가 LED로 했어요. LED 전용으로. UV만 갖고 계신 분들은 저거 사시면 안 돼요. 하지만 마지막 7, 8번 글리터는 상관이 없어요. 나머지는 LED 전용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여름에 형광색 쓰실 때에도 지금처럼 쿨파스텔이랑 형광색 같이 쓰시면 조금 더 여성스러운 느낌의 형광톤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모나코 8번 버건디로 최종 라인 그릴게요. 라인은 너무 얇게만 그리지 마시고요. 조금 두꺼운 그리고 얇은 좀 강약을 주면서 그리시면요. 캐릭터가 완성됐을 때 조금 더 돋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은 계속 아트 라이너 브러쉬 사용하고 있고요. 테두리 라인은 제가 조금 선을 강약을 주면서 작업할게요.
저렇게 라인 아트 그릴 때 아트를 딱 하다 보면 끝은 뾰족하고 중간에 이게 몽을 지는 경우 있죠. 그 원장님 그게 브러쉬가 잘못됐어요. 브러쉬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뾰족하게. 브러쉬 잘못된 게 아니고요. 젤의 농도 때문에. 묽은 젤을 쓰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끝이 되면서 몽그러져요. 그래서 원래 라인 아트를 할 때 저렇게 딱 몽그러지는 순간 이거는 잘못하면 내가 번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띡한 거를 사용하시는 게 맞아요. 그거를 딱 사용하고 해야지 브러쉬 탓이 없어요. 브러쉬는요, 저렇게 눌러주고 이래도요, 내가 꾹 누르면요, 무조건 뜨겁게 나고 살짝 뜨면 가늘게 나와요. 그럼 끝하고 상관이 없어요. 젤의 농도만 맞추시면 돼요. 지금 제가 전체적인 라인 조금 강약을 주면서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선을 조금 과감하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니콘 머릿결 안쪽은 정말 얇은 느낌으로 머리카락이 흐르는 느낌, 슬라인 느낌으로 얇은 선을 따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브러쉬로 이렇게 굵은 선부터 정말 실 같은 얇은 선까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굵은 선을 하실 때는 브러쉬의 양을 조금 있게 하셔서 꾹 눌러주시면 되고요. 정말 얇은 선을 그리실 때는 양을 최소화해서 발라주시고 브러쉬를 세워서 이렇게 끝쪽만 사용해서 라인을 그리시면 이 아트 라인을 하나로 굵고 얇은 선을 다 그리실 수 있어요. 머릿결 안쪽에 두껍게 그릴 때는 젤의 양이 브러쉬에 꽉 차야 되고 70%까지. 얇게 그릴 때는 젤의 양이 50%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린블루 5번 네이비 컬러로요. 여기 유니콘의 뿔 부분을 테두리 그리고 있어요. 여기까지 해주시면 전체적인 테두리 라인이 완성이 됐어요. 지금 라인 번지거나 하는 거 없이 정말 잘 고정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번지거나 흐르지 않고 발색도 좋고 얇아서 다르게 캐릭터 아트까지 다 가능한 아트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면 발 케어하다 보면 무좀 발톱도 많고 부서진 발톱도 많고 그다음에 파고드는 발톱도 많을 거예요. 근데 난 파고드는 발톱 고객님들이 하면 너 돈도 비싸고 뭐 해서 안 하려고 해. 근데 파고드는 발톱을 어느 정도 교정을 해주고 싶어.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말씀을 드리면 우선 파고드는 발톱은 딱 했을 때 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일 손쉽게 펼 수 있는 방법은요. 발 스틱 딱 하고 나서 얘를 화장솜 및 클렌저를 화장솜에 묻혀서 엄지발톱에 딱 올려두고 얘를 감아요. 호일로. 5분 정도 딱 지나면 발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래 자르면 안 되지만 사이드만 살짝 잘라요. 그럼 파고드는 발톱에 대한 걸 뻥 쓰겠죠.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 저희 젤 중에 여기 커버 핑크 빌더 젤이 있어요. 얘를 그냥 다 오버레이를 하세요. 그러면 제 손이 이렇게 넣어놔. 이런 색깔이에요. 네. 발톱이 이렇게 되네요. 근데 안 파고들어요. 무거워요. 클렌저로 어떻게 해요? 클렌저로? 제일 먼저 발을 습식을 해요. 나 습식할 거 없어. 이러면은, 자, 습식을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하면 목욕탕 갔다가 나오면 발톱이나 손톱 이렇게 벌어져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딱 벌어져 있는 거. 딱 떼고 나서. 그 다음에 클렌저를 딱딱 묻혀서 화장솜에다가 엄지발톱에 딱 올려요. 그러고 나서 호일을 감아. 5분 정도 지나서 딱 빼고 난 발톱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이드만 살짝 잘라요. 옆에다가. 자르고 나면 여기 밑에 틈이 생기겠죠. 그럼 자라고 나서 얘가 다시 말려요. 아니면 수분이 나가면 다시 말린단 말이에요. 딱 떼고 나서 베이스 젤 바르고 젤로 그냥 오버레이를 하세요. 그럼 젤 두께 때문에 얘가 파고들지 않아요. 딱 그냥 잡아요. 그래서 계속 당겨주면 돼요. 중요한 거. 클리어를 하면 발에 무좀이나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색깔이 안 예뻐요. 그러니까 뭔가 또 컬러를 발라야 돼요. 그렇게 되면 무좀은 또 안 나.
왜냐면은 무좀균이라는 게 습하고 따뜻하고 햇빛을 안 받으면 막 자라나는 아이들. 그래서 뭔가 빛이 들어갈 틈을 줘야 돼요. 그러면 색깔이 투명해야 돼요. 근데 너무 투명한 걸 받으면 보이니까 싫어. 그래서 저렇게 바르면 내 발톱처럼 예쁘면서 건강해 보이고, 제가 습하잖아요. 습하면 잘 자란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딱 코팅을 해주니까 습한 기운을 막아줘요. 그래서 안쪽으로 약만 집어넣으면 무좀은 좋아지고 발톱은 계속 길어내는 거예요. 아주 편하게. 그리고 손톱이 너무너무 막 찢어져. 뭘 해. 근데 뭐 이거 하기 싫어. 근데 커버팅도 딱 바르면 끝이에요. 그러면 손톱도 건강해 보이고 단단하게 보이고 광이나 유지력도 좋고 뭐 나는 집안일을 많이 해. 뭘 많이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커버팅은 좋은 게 끝이 이렇게 딱 부러졌어. 그러면 리프팅이 일어나야 되는데 얘는 부러진 그 상태로 딱 잡아줘요. 리프팅이 안 돼요. 그래서 커버 핑크 하나 있으시면 정말 여러 연도 쓰실 수 있고, 얘는 길이 연정 올해까지 다 돼요. 정도가 이렇게 딱 보이죠? 딱 쏟아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빌던젤인데도 불구하고 뭉쳐서 놓으면 동그랗게 서 있고요. 아까 익스텐션들처럼 펴서 바르면 쫙 퍼져요. 그래서 손에는 연하게 하고 싶다면 한 번만 바르면 되고요. 아까 제 손톱 색깔 좀 나게 하고 싶다면 툭 하시면 돼요. 진짜 편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소프트 잘 돼요. 네? 베이스젤 바르고 왔어요. 그리고 리얼 화이트랑 블랙으로 이제 눈을 그려줄게요. 15g에 38,000원이요. 궁금해하셨죠? 눈은요, 동화 그림처럼 정말 크게 왕방울만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위쪽 아이라인 먼저 그리고 속눈썹까지 그렸고요. 그 다음에 언더라인도 그려줄게요. 언더라인도 그리고 속눈썹까지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눈동자도 안쪽에 그려줄게요. 그리고 눈동자의 여기 한쪽은 살짝 비워두고요. 앞쪽을 검정색으로 채우고 있어요. 제가 원래 이게 집중이 잘 되고 이러면 뭔가가 막 입에서 막 나오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사회 가서 돈 벌 수 있는 얘기를 막 해드리는데 막 이게 안 되면 이게 뭔가 아침에 잘못되는 뭐 이거 막 신경 쓰다 보면 제가 할 말을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 부산에 내려갔는데 진짜 집중이 잘 돼가지고 제가 네일샵 했을 때 가장 많이 했을 때가 5명이서 제가 매출 보통 7, 8천만 원 했었거든요. 그게 몇 년 전이라고 제가 7, 8년, 10년 전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5명 데리고. 근데 저는 별로 그런 거 어렵지 않게 했거든요. 제가 그거를 딱 가르쳐 드렸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지금 여러분들은 훨씬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막 이렇게 막 지방방송이 나오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앞에서 이렇게 있으면 저도 이렇게 보고 사람들이 막 쳐다보면 어머 죄송해요. 이게 왜 갑자기 드시죠?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이게 좀 해서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아가지고 그 메탈 파우더 방법도 가르쳐주고 오늘 돈 되는 그것도 해주려고 그랬는데 여름에 이거 하면 진짜 돈 버는 방법인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 지금. 큰일 났어. 나 그거 오늘 꼭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또 사이드로 눈동자 부분까지 그려줬고요. 제가 아까 딱 아트 재료 사는 거 보고 오늘 제 얘기를 들으면 아마 여기 한 45분 정도 오셨는데 한 20분 정도는 저처럼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내일한 지 22년? 패스를 23년 됐거든요. 샵 한 15년 정도 있었고요. 프랜차이즈 한 8개 정도 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컬러 색깔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파스텔 톤이 똑바로 안 나오고 펄이 너무 안 예뻐가지고 나 매니큐어 만들어서 공장 차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10년 전에 제가 때려치우고 이렇게 회사 차린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 앞전에 진짜 제가 다른 데 왜 저렇게 매출이 없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진짜 많거든요. 손쉽게. 그리고 고객님들한테 정말 여기 너무 잘하는데 가격이 진짜 싸! 그런 소문 날 수 있게. 그런 방법이 있어요. 이게 가격을 싸게 해서 싼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트를 내가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해서 저 샵이 아트를 잘한다라고 소문이 나진 않아요. 진짜 그게 되게 단순한 방법이에요. 여기 눈동자까지 그렸고요. 여기서 조금 더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제가 아까 사용했던 숏 앵글 브러쉬 있어요. 베이스 젤에 묻혀서 모나코 8번으로 한번 자연스럽게 펴줬고요. 가장 어두운 부분에 그림자를 넣어줄 거예요. 여기 얼굴 아래, 목 아래쪽 있죠? 턱 아래쪽. 그림자 살짝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귀 안쪽도 살짝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얼굴 턱 아래쪽 있죠? 코와 연결해서 아래쪽 부분도 어둡게 명암을 넣어줄게요. 그럼 완성이 됐을 때 조금 더 입체감 있는 느낌이 나와요. 지금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가격을 정할 때 손발, 그 다음에 프렌치 그라데이션 이런 식으로 다 정해요. 그 다음에 뭐 팁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프렌치랑 그라데이션, 손발이에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프렌치 했을 때 추가 비용을 안 받았어요. 그 이유가 더 빨리 끝나고 프렌치 짧게 해주면 빨리빨리 자르니까 그리고 쉬우니까 별로 그렇게 안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발은 큐티클도 안 잘라주고 대충 해도 되는데 그저 돈을 더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손, 발, 프렌치 그 가격을 다 동일하게 됐어요. 근데 저 예전에 했을 때 제일 할 때 15만원 받았거든요. 그리고 손 기본 케어가 25,000원 있고 컬러링 하면 35,000원이었어요. 10년 전에. 그래서 그 발, 손발이 다 똑같았어요. 저는. 프렌치고. 되게 비싸죠, 가격이. 근데 사람들한테는 되게 싸다고 소문났어요. 그 이유가 발이랑 프렌치를 추가 비용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가격이 싸구나 이 질이 우선 딱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샵 받으시면 돼요. 나머지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렇게 해서 가격을 우선 설정을 해두고, 두 번째는 아트예요. 아트를 잘하고 싶은데 수원 하나 붙일 때마다 사람들하고 실랑이를 해야 돼요. 이거 붙이면 얼마예요? 이거 붙이면 얼마예요? 하나, 두 개, 1,500원 뭔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너무 싫어. 아트 그림을 딱 그리고 났는데 이거 그리면 얼마일까? 자꾸 그림을 내가 이렇게 하루를 배우고 와서 했는데 서비스로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야 되겠다. 왜? 내가 제품은 줄 수 있어도 내 능력은 팔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딱 한 게 저는 스와 스톤을 킵을 했어요. 스와 스톤 만약에 한 세트가 딱 있으면 한 뭐 25,000원, 뭐 2만 주고 샀어요. 그러면 그거 우리가 계산을 하죠. 계산하는 거 10만원 넘어요. 사람들한테 붙여줄 때는. 그러면 고객한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게 붙이면 낮게 계산만 13, 4만원 나오거든요. 13, 4만원인데 이거 5만원에 사세요. 그럼 이거 다 쓸 때까지 제가 아트를 해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어때? 애들이 한 개 안 해도 완전 갖다가 막 붙이면 되는 거예요. 내 거 아니잖아.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항상 하게 하는데 정말 예쁘게 해서 가는데 올 때마다 자기는 공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 이거 예쁘다. 얼마야? 공짜로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뻥뻥 비겠어요, 중간에. 그럼 낱개로 봤는데 그거 한 2만원씩 하는 거예요. 50개씩 2만원에. 그러면 손발이 정말 화려해지면서 색깔별로 스톤을 다 구입을 해서 스톤만 100만원씩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닐 것 같아요. 진짜 100만원씩 사요. 계속 사거든. 근데 다 옆에서 이걸 붙여. 자기만 안 붙여. 되게 좀 뻘쭘하거든. 사 5만원. 살 수밖에 없어요. 안 사면 나만 가거든. 그 샵에서. 그러면 주변에서 얘기하지. 예쁘다. 너 이거 다 공짜야. 자기가 사먹는 생각이
진짜 킵을 하세요. 그리고 저는 스티커도 다 킵을 했어요. 왜냐면은 애들이 못 붙일 때는 그냥 스트라이크니까 그냥 배터리랑 꽃 붙이는 게 최고예요. 안 될 때. 근데 꽃을 붙일 때 2,000원, 3,000원 받아야 되잖아요. 머리가 아픈 거지. 그래서 그냥 스티커 우리가 3,000원에 4,000원 한 장에 10,000원이에요. 그냥 5장 4만원. 이거 내가 받을 때까지 아껴줄게. 그러죠? 그러면 스톤 생겼죠. 스티커 생겼죠. 그리고 나면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아트를 공짜로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가서 저 집은 공짜예요. 스티커가 조금 빠지면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요. 그러다 보니까 힙하는데 아트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봐서는 저 집에 가면 너무너무 예쁜 아트고 뭐가 하고 프렌치도 추가 비용이 없어. 발도 똑같아. 저는 절대 안 해줍니다. 그라데이션을 안 해줬어요. 촌스럽고. 요즘 누가 이런 거 하는 거야. 이게 돈 없는 사람만 하는 거야. 그라데이션 했는 순간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안 와. 그래서 절대로 안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트를 딱 할 때 기본적으로 애들한테 절대 후리엣지 부분에 아트를 해주지 말려고 했어요. 후리엣지 부분 하면 잘하잖아. 이 아트가 안 망가지거든요. 무조건 큐티클 부분부터 아트를 하라고 했어요. 내려오면 뽕 벼서 아트가 망가져요. 그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엣지 부분에서 하니까 엣지는 잘하지 않으면 아트가 그대로 있어요. 아트가 망가져야 다시 하세요. 그러면 무조건 위쪽에서 보세요. 그럼 잘하지 않으면 아트가 망가지니까. 그 라인을 무조건 맞춰줘야 돼요. 항상 반 정도 삐딱하게. 정확하게 중간 이런 건 없어요. 그래야지 빨리 와요. 제일을 한 달, 2달 만에 오는 게 아니고 아트템 오게 돼요. 예쁘게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항상 예쁘게 하고 직원들도 몇 개 아니면 무조건 많이 쓰고 많이 해서 예뻐요. 오늘 수집에 스톤 없어. 그럼 스톤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스톤 가격이 얼마 안 될 것 같죠? 제가 1억 할 때 매출이 5천만 원이고요. 그냥 시술이 5천이었어요. 저는 무조건 50대 50이었어요. 지금 영양제 누가 사요? 안 사요. 다 있다고. 올도 안 사요. 다 있다고. 핸드크림 딱 사면 그것도 다 있다고. 없는 게 없어. 자기들이 다 있으니까. 아트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킵 한번 해보시고 우리 고객이나 손님은 절대 킵을 안 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요즘에는 애들이 배가 불러서 돈 준다고 해서 물건 안 사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다시 사기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티켓팅을 하죠. 20% 아니면 20% 다운을 시켜서 받아요. 그렇죠? 20만짜리 뭐 16만원을 받거나 20만짜리 24만원을 받거나. 그렇게 되면 그 한 번이요. 그 고객을 한 달 후에 와요. 한 번 그것 때문에. 내가 티켓팅 하는 날짜가 한 달이 딜레이 된다고. 그러면 그거를 업이나 다운시키는 게 아니고 제품으로 주세요. 수화로 스킨 이런 걸 주세요. 이번에 이거 15만원짜리인데 이거 사면 이거 드리고 아트 해드릴게요. 그러면 나는 딱히 2만원 주고 사는 거고 그걸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고객은 무조건 한 달 빨리 저한테 와요. 그리고 그 스톤 막 썼으면 몇 번 쓰고 나면 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팁을 모으세요. 그리고 무조건 립버는 팁을 하셔야 돼요. 손, 발 따로. 그래서 립버를 팁을 유도할 때는 이렇게 내가 정말 립버 이거 하는데 요즘에 손발톱 무좀이 너무 많아. 정말 더러워서 못 써주겠어. 그리고 립버를 자르는데 큐티클이 강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빨이 안 맞아서 딱 자기 거 쓰면 딱 좋아요. 특히 바를 때 얘기를 해요. 무좀이 너무 많았어. 그럼 사람들이 좀 찝찝해서 파일이나 이런 걸 무조건 자기 거 사요. 그것도 사기 싫다.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티켓팅 할 때 립버 그냥 우리 5+1 이런 거 제니퍼나 이런 립버 사서 그냥 하나씩 넣어줘. 이거 선물로 드릴게. 이거 그냥 사시라 그러면 10만원, 20만원이에요. 저. 그래서 그러면 자기 걸로 쓰는 거죠. 한 번은 순간 이거 잘 안 되는데 이거 가는데 2만원이에요. 사람 2만원 줘요. 무조건. 가라 잘 써야 되니까. 자기도 보면 그때쯤 갈 때는 중간으로 한번 딱 점검을 해서 자르게 하고 뜯어야 돼. 잘 때 일부러 뜯으면 사람들이 이거 말이 안 돼. 아우 참 씹히네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한 번 2만원 주고 갈면 되고 가라. 딱 밟고 나서 1년 정도 탔으면 내 걸 쓰잖아요? 그 다음에는 사기끔 돼요. 그리고 그 뒷번은 나 하면 내가 쓰면 돼. 이게 고객들한테는 아주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고객들도 자기 거 써서 좋고 나도 그게 좋은 거예요. 원장님들이 그런 걸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진짜 예쁘게 잘해주는 거야. 공짜로 다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돈이 돼요, 진짜로. 요즘에 제일 많이 해가지고는 돈 못 벌어요. 목 디스크 오고, 허리 디스크 오고, 팔 찔리고,
이제 조금 지나면 눈도 안 보여요. 난시 오고 막 이렇게 찌고 그러면 뭔가를 해야 되잖아. 그리고 갑자기 직원 3명이 2명 나간대. 나 혼자 못해. 애들한테 직원들한테 내가 나중에 샵을 차려서 그 직원들한테 안 얽매여도 돼요. 내가 매출 무조건 매출 시술이 50% 이상이에요. 그러면은요 시술해서 돈 주는 것보다 그게 더 많이 남아요. 원장님 진짜 딱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만약에 오로라 파시는 거 샀죠. 그럼 오로라 파시 그게 8개 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 붙이면 뭐 이렇게 아까하면 10,000원인데 우리 지금 4,000원한테 더 했죠. 그러나 이거 하는데 그냥 요거 오늘 요거 사면 원래 한 개 붙이는데 10,000원인데 내가 오늘은 그거 하니까 15,000원에 이거 다 사주면 예쁘게 해줄게. 그럼 나 10,000원 벌어. 그냥 그걸 예쁘게 붙여주는 거야. 그렇게 나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요거 하면 그래 그럼 20,000원 그거 해도 되나? 또 계속 예쁘게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럼 유리볼 파츠랑 딱 해가지고 요거 10,000원 하나 이렇게 말 안 하고 딱 싸게끔해서 딱 유리볼 파츠 2개 이거 원래 하나 붙이면 15,000원이에요. 근데 이거 2개 오늘 사면은 이거 10,000원에서 딱 붙이면 수화랑 몇 개 붙이면 그것만 해도 10만원 돼요. 그러면 고객들 뭐 붙이고 막 하면 4-5만원 나오잖아요. 그래서 깎아주고 뭐 하는 거고 자기가 딱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8번 하면 무조건 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원장님 여기 살 거 빼고 영업사람들 데리고 오면 바로 돈 안 주잖아. 한 달 후에 줘. 그럼 난 돈 받고 돈 대주는 거야. 고객한테 돈 받고 내가 이걸 해주는 건데 얼마나 좋아요 원장님들이. 그래서 아트 제품을 킵을 샀어요. 진짜. 그러면 엄청나게 소문도 많아요. 그리고 컬러를 바를 때 절대 한 색깔을 발라주면 안 돼요. 이 샵이 다른 데서 한 색깔 저 샵에서 했어. A 샵에서. 그 얘기를 하려면 손톱 색깔을 다 다른 걸 발라줘요. 아예 발톱도 다 10개면 10개, 20개 다 다르게 발라줘요. 그래서 근데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같은 색깔을 계속 바르잖아요. 그럼 눈에 익어서 좀 더러워서 안 와요. 근데 다른 색깔을 바르면 조금 그러면 와야 돼요. 하나가 조금 깨지나 하면 이게 너무 찝찝해서 같은 색깔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프렌치 할 때 정말 딥프렌치를 하시면 돼요. 돈안 돼요. 끝에만 발라요. 요즘에 이 프렌치가 왜 나오는지 알아보고 잠깐 얘기해주면서 프랑스에서 프렌치 매니큐어링이 나왔어요. 걔들이 스푼네일인데 손톱 끝이 되게 얇으면서 하얘요. 그래서 걔들은 그게 너무 싫어서 그거 카바를 살짝 프렌치해서 덮는 걸로 나온 게 프렌치 매니큐어링이에요. 근데 이런 게 일본에 가고 괜히 딥프렌치가 나와가지고 하기도 힘들어. 컬러 돈도 많이 들어. 다 보지 않아. 그래서 얘기할 때는 요즘에 누가 딥을 하냐고 잡지식 같은 거 뭐라고 유럽은 이런 잘 살아가면서 다 끝만 한다고. 끝만 해도 깔끔해 보이고 손도 길어 보인다. 이 짧은 손도 딥프렌치 하면 넉대대하고 안 이쁘다고. 원장님들도 딥프렌치 하고 가지 말고 그라데이션 하지 말고 그라데이션 하더라도 위에서부터 해요. 밑에만 해갖고 돈 안 되고 이런 걸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진짜. 마지막 할게요. 네, 끝났어요. 5번째 캐릭터 아트 보여드릴 거예요. 얘는 엘모 캐릭터고요. 저희 데코레이션 엠보제를 사용해서 작업을 할 거예요. 이 빨간 엘모 보여드릴게요. 제가 바탕 컬러는 쿨 파스텔 2번째 2번 약간 파스텔 오렌지 컬러를 미리 발라놨고요. 그리고 데코레이션 오늘은 1번, 5번, 6번 사용을 할 거예요. 5번 빨강색으로 엘모의 얼굴을 만들어 볼게요. 기존에 엠보제 써보셨을 거예요. 써보시면은 굉장히 점도가 조금 뻑뻑하고 딱딱해서 스파츌러나 브러쉬 뒷부분으로 뜨고 브러쉬에 젤클렌저를 가득 묻혀서 약간 녹이듯이 정말 부드러운 점도를 만들어서 하셨을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번에 런칭한 데코레이션 젤 같은 경우는 브러쉬를 사용해서 뜰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가볍고 다루기 쉬운 점도로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보시면 브러쉬로 제가 젤의 양을 뜨고 있거든요. 굉장히 부드러운 점도여서 브러쉬로 만졌을 때 굉장히 쓰기 편하세요. 그래서 엘모의 얼굴을 만든 사이즈의 양을 뜨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양을 팁 위에 올려놓을게요. 엘모가 털인형이에요. 그래서 약간 거칠거칠한 질감이 있어서 저희 아트 브러쉬 중에 마블 브러쉬가 있어요. 이 마블 브러쉬가 있거든요.
이 브러쉬를 약간 콕콕 찌르면서 거친 질감을 살리면서 약간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면 브러쉬에 계속 젤 클렌저를 묻혀서 촉촉한 상태에서 만지고 있어요. 동그랗고 넓적하게 모양을 만들면서 콕콕 누르니까 거친 질감도 살고 있어요. 클렌저를 묻히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면 둘러붙기 때문에 지금처럼 클렌저를 촉촉하게 묻힌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해요. 약간 동그랗고 거칠거칠한 느낌이 냈고요. 끝부분도 약간 이렇게 우들우들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털인형 느낌이 훨씬 더 잘 살겠죠. 이렇게 약간 동그랗고 옆으로 퍼진 듯한 얼굴 느낌을 만들어주시고요. 두께감은 이 정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LED에서 1분 큐어링 해주시면 돼요. 저희 엠보젤은 12가지 컬러가 나와요. 엠보젤끼리 컬러를 믹싱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가장 지금 잘 나가는 거는 12번 엠보젤이에요. 저 젤은,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나왔던 엠보젤이랑은 조금 틀려요. 틀린 거고, 안에, 그냥 얘가 그 엠보젤이에요. 보면은 익스텐션처럼 생겼는데 안에 그 컬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쟤는 그냥 써서 그냥 하면 되는데 제가 투명해요. 그래서 밑에 바탕을 원장님이 동그랗게 뭐 파란색을 깔면 파란색 잼이 되는 거고 뭐 노란색을 깔면 노란색이 되고 막 그렇게 돼요. 저는 예전에 이런 젤이 이게 있잖아요. 얘가 22,000원의 샷가. 저는 이것도 킵시켰어요. 어떻게 킵시킨지 아세요? 그럼 이게 소비자가 44,000원이잖아요. 그럼 하고 나서 5만 원에 팔아요. 이거 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10,000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저걸로 하면 20개 정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이걸 딱 사죠. 그럼 20개면 20만 원짜리 아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사고 얘를 이렇게만 할 수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서비스를 저기다가 글리터나 자개를 섞어서 만들어줘도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항상 내가 완전 파츠를 올릴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걸 하나 사다 놓으면 5만 원 주고 사서 나는 20만 원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수화나 이런 참이 있어. 그럼 그냥 붙이면 되잖아요. 그럼 진짜 이 사람 걸로 난 다 해줘요. 돈도 벌고 그 다음에 나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제품도 고객님 거 쓰는 거잖아요. 그럼 거의 내 거 쓸 게 없어요. 대부분 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나왔을 때 제가 예전에 알렉산드로에서 독일에서 배우고 와서 알렉산드로 제품이나 이런 게 특별하게 나오면 전 제품 젤도 다 킵을 그냥 하면 그렇게 된다고. 아트나 이런 거. 근데 사실은 이것도 그래요. 원장님들이 이거 하면 22,000원 내가 저거 다 탁가 말기 고민하는데 저거면은 잼 20개, 30개 만들 수 있는데 원장님들은 저거 하면 그냥 볼만 저렇게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거를 고객님한테 얘기하고 그 대신에 저거를 딱 먼저 저걸로 해서 여기 뭐 글리터 좀 넣고 뭐 제 넣고 아니면 제 색깔별로 만들어서 넣고 자기 같은 거 쪼개서 같이 넣으면 이걸로 정말 많은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파츠 같은 느낌이. 그래서 그 파츠는 이렇게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이거 5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싼 거예요. 2개만 붙여도 2만 원인데 다음에 오면 발에다 뭐 한 번에 하면 5만 원 나가는데 얘 그냥 사는 거지. 그럼 난 항상 예쁘게 해줬었어요. 이런 거 킵시키면 돼요. 원장님들이 자꾸 킵시키고 이런 거를 손발 제품에 국한되는데 손발 제품은 좋긴 좋지만 그거 하려면 내가 힘이 들어서 애들이 마사지 하는 것도 싫어하고 이거 하는 것도 싫어하고 살 빠진다고 오면 싫어하고 근데 저런 거는 자기가 예쁘게 해줄 수 있으니까 좋아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분명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트에 미친 사람. 무조건 사. 진짜. 내가 미친 사람이 여기 있었나? 아트를 너무 사랑하는 고객님? 사요. 지금 큐어링 됐고요. 이제 눈 부분을 만들어 줄 거예요. 데코레이션 1번 컬러 화이트 컬러가 있어요. 화이트 컬러로 만들 거고요. 아까는 큰 볼을 뜨기 때문에 오벌 브러쉬나 스퀘어 브러쉬로 큰 양을 쓸 때는 그 브러쉬를 사용하고요. 작은 볼을 만들 때는 숏 앵글 브러쉬를 쓰시는 게
적합하세요. 지금 보시면 표면에서 약간 젤을 긁듯이 이렇게 긁어 모으면 동그란 볼을 이렇게 쉽게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젤의 양을 떠주시면 돼요. 눈을 만들 거기 때문에 눈에 필요한 양을 이렇게 떠주시고요. 올라갈 위치에 놓고요. 동그랗고 납작한 모양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동그란 볼을 먼저 만들어 주세요. 동그란 볼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 브러쉬 눕혀서 납작하게 눌러주시면 돼요. 한쪽 눈 만들고요. 반대쪽도 만들어 줄게요. 똑같이 동그란 볼을 먼저 만들고요. 지금까지 만들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큐어링 할게요. 덥죠? 저는 얼마나 더운지. 여기 앞에 있습니다. 요즘에 살짝 찌고, 나이가 들어서 갱년기도 오려고 그러는데, 조금만 흥분하면 땀이 나서, 어디 다닐 수가 없어요. 메탈릭 파우더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미경화가 있고 없고예요. 그 다음에 그 미경화 젤을 얼마만큼 매끄럽게 다느냐가 메탈릭 파우더의 광발을 그거 하는 거예요. 좌지우지해요. 그러면 지금 오렌지색으로 코 올리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중간에 설명을 할게요. 근데 그래서 대부분은 탑젤을 바르고 미경 없는 탑젤을 바르고 메탈릭 파우더를 바르고 탑젤을 하라고 해요. 상식적으로 탑 위에 뭔가 탑이 올라가면 리프팅이 되겠죠. 아니면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끝이 까지겠죠. 그게 문제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 나온 것 중에. 하지만 파색젤은 미경화 젤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프리미엄 라인. 그 젤을 바르고 미경화 없는 상태에서 파우더 바르시고요. 우리 탑 바르시면 리프팅 안 되고 얇게 되면서 광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요. 그 다음에 여기 테두리 바르시죠. 저 지금 여기 많이 묻잖아요. 하시다 보면. 문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건가 하면 미리 지금 할 때 이렇게 막 묻으니까 원장님들이 탑을 바르고 나서 얘를 닦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닦으면 클렌저가 탑에 바르잖아요. 탑에 광이 죽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경화 없는 탑은 클렌저하고 닿는 순간 광이 없어져요. 그래서 원래는 파우더를 딱 바른 다음에 무조건 사이드 처리를 다 하고 탑을 발라야 돼요. 그래야지 광이 오래 가거든요. 근데 그 탑을 바르면 중요한 게 이게 닦아내버리면 클렌저가 묻거나 내지는 물티슈로 닦으면 얘가 망가질 우려가 생기잖아요. 그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피로프 테이프예요. 저희 것 중에 이런 제품이 나와요. 그래서 시술을 하기 전에 얘를 그냥 테두리에 다 발라서 마른 다음에 파우더를 하면 나중에 떼내면 파우더 따로 안 닦아도 돼요. 옆에 사이드 부분. 나중에 요거 테스트 한번 나와서 해보시고요. 저희 미경화 없는 탑에 파우더 시술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엠버 부분은 다 올라갔어요. 얼굴하고 눈하고 코하고 다 올라갔고요. 리얼블랙 사용해서 입하고 이제 눈만 그려주시면 완성돼요. 렐몬 입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입꼬리가 정말 광대까지 쭉 올라가게끔 그려주시면 돼요.
라인 처리는 처리량이기 때문에 약간 울퉁불퉁하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활짝 웃는 입 안쪽까지 그려주시면 돼요. 붓두봉으로 눈까지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탑접으로 마무리하세요. 저 엘모는 해주면 최고 10,000원 하나에. 근데 쟤는 사실은 지금 이렇게 봐도 그렇지 만약에 하면 5분이 안 걸려요. 저거 아트 할 때.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사실 저희가 좀 하는 것도 시간이 좀 빨리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한 20분 정도 지나가지고 시작을 하고 중간에 제가 사실은 울산이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되게 집중력이 좋아요, 울산이. 그래서 하다 보면 시간이 좀 짧게 끝났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둥둥둥 그리고 더워서 그런지 그런 그게 있어가지고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어요.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마지막 아트 완성된 거 보고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할 거예요. 네, 완성된 아트고요. 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선 오늘 세미나 도와주